네, 안녕하세요. 어제 국군의 날이라고 또 쉬고, 내일은 개천절이라고 쉬고, 정신희흡은, 아, 이거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서 금강경 사국에 범소위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그 다음에 보시에라, 어, 이런 묘행무주, 묘행, 그 다음에 정신희흡인데, 이게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이게 사실 저의 최근 3년간의 저의 화두였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올바른 믿음이 생기느냐가 저의 화두였다고요. 그래서, 근데 그 화두를 깬 거는 불교하는 사람이라는 말에 있었었어요. 어느 종교도 쓰지 않는 말이에요. 음, 우리 기독교 하는 사람은, 뭐, 캐톨릭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불교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 불교하는 사람은 이게 불교에서만 써요. 오직 불교인들, 불교하는 사람.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런 제대로 된 믿음에는.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범소이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가 저거 맞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더구나 내일 개천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잘 드려볼게요. 먼저 금강경 인생 수업 심층 공부 자율 후원금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오늘은 전원주님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주신 전원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공부 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잘 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뵙지는 못했지만 제가요, 이 사람이 구글 전 회장이죠. 에릭 슈미츠 회장이죠. 이 사람이 4개월 전에 한 영상을 한 유튜브에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공지능이 생기는데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한 1000년 전부터 있던 말이죠. 1000년 전부터 있던 말인데 이제 기계가 생기면서 이게 인공지능이 됐는데 인공지능이 생기면은 세상이 앞으로 확 바뀌는데 앞으로 5년 내에 확 바뀌는데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빠르다라는 건 6개월 내지 1년 단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 생기면 인간이 세 가지 기술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맥락을 파악하는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이 맥락을 파악하는 기술이라 그랬는데 우리나라가요. 여자들이 남자들하고 데이트할 때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남자들이 축구 얘기할 때, 남자들이 군대 얘기할 때, 정말 싫어하는 거는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할 때, 자기 모르니까. 그랬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이 지금은 여자 축구 팬들이 더 많아졌죠. 왜 그러냐면 2002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의 역사, 축구가 가진 문화, 축구 관련 비즈니스, 축구 선수들의 아내, 부인들, 축구 선수들의 자녀들, 축구 선수들의 이 연소득, 그다음에 여자 축구 선수 이거를 1년 내내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교육을 시키니까 여자들이 축구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맥락을 잡은 거죠. 이게 제가 삼성 임원 양성 교육 들어가서 받았던 그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맥락이다. 금강경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도 맥락을 못 잡아가지고 금강경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의 맥락을 못 잡아갖고 그 고생을 했던 저는 그렇게 삼성에서 임원 교육 받을 때 그 맥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는 있었는데 이거를 에릭 슈미치 회장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생기면 맥락을 파악하는 기술이 생긴다.
누구한테 물은 말을 듣고 무슨 책을 읽어도 이게 맥락을 못 잡으면은 자기 게 안 되잖아요. 지금 수많은 불자들이, 심지어 스님들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맥락을 못 잡아갖고 자기 삶에 적용을 못 하는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잡고 나니까 정말 믿음이 생기고 불교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이제 확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거를 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빨리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죠. 사실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요. 요즘 이제 어떤 고인류학 이런 뭐 분자생물학 뭐 이런 게 막 생기면서 인간들이 거짓말로 써놨던 역사, 특히 동양의 저 사마천 이 한국 역사니 막 역사를 지들 멋대로 써놨던 거, 글자 위주로 하던 게 이게 이제 그 고인류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유전공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단일 민족도 아니었고 한국의 부산 가덕도에서 뭐 17명의 서양인들의 유전자들이 막 만들어지고 이게 굉장히 글로벌한 사회였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잖아요. 이 진화와 이 유전공학을 통해서. 그런데 진화와 유전공학이 있어도 화석이 없고 남은 유물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던 게 있었어요. 그게 인간 마음의 진화예요. 영혼의 진화. 이걸 부처님이 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태초에 우주가 생기고 난 다음에 어떤 저기 벌레부터 뭐 물고기, 뭐 파충류, 새, 포유류, 원숭이 그러면서 지금 인간의 우리가 현재 사는 이 몸까지 올 때 화석이 없는 상태에서도 영혼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말씀해 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대부분 자기 영혼이 괴롭잖아요.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몸은 힘든지 모르잖아요. 그 힘든 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폐하고 쪄들고 막 힘들었잖아요. 우리 오늘 오늘 우리 후원금 내주신 전원주 님도 그렇게 고생도 많이 하셨고, 많이 겪으셨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민간 정원 꿈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걸 다 넘어오셨다고요. 왜 그런 걸, 근데 왜 나에게는 나의 영혼은 왜 그러한 체험을 필요로 했을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영혼은 몸과 상관없이 자기가 이번 생에 필요한 체험을 선택을 하고 디자인을 해갖고 온다고요. 참나가 만드는 거죠. 참나가 영혼을 시켜서 그 체험을 필요로 한 거죠. 근데 영혼이 그런 건데 우리가 몸이 힘드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이거를 빨랑 조기 졸업시키고서 어떻게 점프를 하는 게 영혼이 점프를 하는 게 이제 부처님의 그 불교를 남기게 되신 거죠. 그 이게 생명체가 계속 그 지능적이고 활달한 생명종으로 진화를 해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진화를 못 해왔다라는 거죠. 이거를 부처님이 문제를 삼고 하셔서 이거를 2600년 전에 전하셨는데 우리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는 용어로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시고 이게 문자로서 우리에게 전해지다 보니까 맥락을 못 잡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생기면 맥락을 딱 잡는다라고 에릭 슈미츠 회장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이전트가 생긴다. 에이전트는 대리인, 중개인, 행위자, 나 대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나 뭐 하고 싶은데 이거 네가 좀 해줘. 라는, 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전트,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이거를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 이거를 부처님이 이걸 어떻게 되죠? 자, 제가 지금 기회생 우승택으로 살았어.
기회생 우승택으로 뭘 하려니까 이게 참 뭐 여러 가지로 못하고 있는 일이 많어. 그런데 기회생 우승택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법신의 우승택이 되면 어떻게 되죠? 기회생 우승택의 영혼이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그게 그거죠. 불교 시무도에 나오는 다시 빈 호두인 점 알면서도 호두를 깨는 이런 걸 모르는 사람, 그 약사경 44대원처럼 사람들이 어떤 소원을 갖고 있든지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행위를 도와준다라는 거죠. 왜? 그 사람들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그래서 보살은 빈 호두인 줄 알면서도 호두를 깨는데 부처님의 에이전트가 보살이거든요. 인공지능이 되면 에이전트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인공지능은 말도 알아듣고 행동도 하는 기술, 자기에게 맞는 소프트웨어. 야, 이런 나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 아니 이건 내 친구 말고 우리 엄마 말고 우리 아빠 말고 나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나 지금 뭐 27살인데 내가 그래도 뭐 결혼을 한 30살, 32살쯤 할 건데 지금 뭐 한 5년 정도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데 뭐 취직하기도 그렇고 나한테 필요한 뭐 소프트웨어 좀 만들어줘. 이러면 딱 만든다라는 거죠. 야,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만들어줘. 그럼 또 다시 만든다라는 거죠. 불만도 없어. 24시간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도 뭐 GTP 챗에서 이런 유료하면 한 달에 29,000원 내야 되잖아요. 29,000원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빈부격차가 더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인공지능보다 더 훌륭한 이 우주 지능을 가리키는 게 불교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정신 희우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식하고 의식은 다르거든요. 지성하고 의식은 달라요. 근데 인공지능은 오직 지성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는 우주적 의식이거든요. 이거는 인공지능 정도는 제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맥락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영어로도 in a similar vein이라고 우리 혈맥 경락할 때 맥락이라는 게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한의사 선생님들과 기감이 좋은 사람들이 맥도 짚고 진맥도 하고 경락도 알죠. 이게 맥락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축구의 맥락을 알게 되니까 축구를 싫어하던 여성들이 축구를 다 좋아하더라. 뭐 암호화폐가 뭔지 모르던 사람이 맥락을 알고 나니까 다 하더라. 제가 뭐 파이 같은 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맥락을 잡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맥락을 잡는다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정신희우분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범소위상 계시어망을 우리가 맥락을 잡고 부처님 말씀이 1분부터 5분까지 한 것이 그냥 다 맞다 그러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부처님 말씀에 대한 믿음하고 그 믿음을 자기 몸으로 실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배워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수업하는 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도 부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이미 갖고 있거나 아직 안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아직 안 생기셨다면 이게 지금 우리 메타버스에서 하는 그 편지 7월 7석 때 편지와 금강경 1분부터 계속 다시 들어봐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가리키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다 중요한 게 믿음하고 온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그걸 전심이라고 하는데요. 온전한 마음, 한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영어로는 one pointed mind예요. one pointed mind. 그러니까 믿음과 전심, 온전한 마음, 번뇌나 의심이나 의혹이 없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온전한 마음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초점 맞추는 이 전심, 온전한 마음은 누구라도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돼요.
배워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그 화두를 탁 쥐고 있듯이, 주장자를 쥐고 있듯이 그거를 쥘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한 가지 생각에서 또 다른 생각으로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만 다시 하나, 뭐 이목구면 이목구, 아, 이게 법신이구나라는 이거 하나. 요게 전심이거든요. 원 포인티드 마인.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사무실하고 집하고 30분씩 걸어갔다가 걸어왔다가 혹은 뭐 침대에서도 요걸 딱 쥐고 있는 건데 요 쥐고 있는 훈련을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깨달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뭐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자기를 보는 공부를 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 자기 몸을 자기가 느낄 수 있죠. 자기 몸이 있죠. 근데 자기 몸이 있다는 걸 아는 놈이 있죠.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누워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앉아서요. 영상을 만드니까 앉아 있어요. 앉아서 지금 이 정신이 히어분 영상을 만드는 우승택을 보고 있어요. 우승택을 보고 있는데 우승택에다가 자기 몸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금 자기를 보고 있는 그 공간 전체 거기에다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은 있는데 초점에서 슬그머니 멀어져 가지고 공간 전체, 몸속 전체, 엄지발가락, 다리, 어깨, 자기가 지금 방 안에 혼자 계시면 방 전체를 느끼시는 거. 요거. 그게 일단은 진짜 나예요. 그 공간 자체가 확산이 되면 우주 전체가 자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점은 자기 몸이지만 그 초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초점을 보고 있는 전체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알죠? 엄마들. 자기 엄마가 아이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잠이 들으면은 아이를 안방에 눕혀놓고 거실에 있건 화장실에 있건 보통 보통 엄마는 테레비 소리가 들리고 뭐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도 아기가 자는 방하고 엄마가 있는 방하고 30m가 떨어져도 아기의 에 하는 소리는 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점은 아기한테 있는데 초점이 엄마가 아기한테 있는데 이 엄마와 아기의 관계가 엄마 몸이 안방에서 나와서 저쪽 건너편 혹은 부엌에 있어도 초점하고는 멀어졌는데 그 전체 공간이 아기 엄마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걸으면서 하고 있는 거고 앉아서도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마음인 전심이에요. 원 포인티드 마인드, 믿음하고 전심. 그래서 공간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공간이 있으면 아기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 사이에 벽도 있고 의자도 있고 테레비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다 엄마의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테레비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고 음악 소리도 있고 차 소리도 있고 자기네 아파트 위층에서 의자 긁는 소리도 있고 여러 소리도 있지만 그런 소리보다 더 작은 소리인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서 에 하는데 이게 전심이에요. 이거를 훈련을 하시는데 이거를 시간표 정해 놓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시는 거를 자기 24시간 중에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2분, 3분, 나중에 5분, 10분씩 해서 시간표를 정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불교한다고 하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전체. 이 아기를 여성분들은 이 남자들보다 이 에테르 몸체의 정보 출입구가 3번 출입구가 열려 있다고 해요. 열려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보다 분석력은 떨어지지만 직관력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관은 허용이거든요. 자기 아기와 자기 아이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심하게 되면은 자기 애가 학교를 갔건 자기 애가 어디 뭐 외국에 유학을 갔건 엄마 이거를 하는 사람은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요. 원래 시간 공간이 없으니까. 요 온전한 마음. 근데 여기 당연히 번뇌가 들어와요. 잡생각이 들어오면 내려놓고 들어오면 내려놓고 들어오면 내려놓고 해서 요 온전한 마음 원 포인티드 마인드를 넣고 가는 것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한테 떠오르는 상이 이게 상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불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돼야지 사실은 여기서부터 금강경 6분 정신 희흡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렸던 믿음과 전심, 온전할 전자예요. 그러니까 전공하다, 전공의 할 때 전, 고전 한자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몸이 아닌 몸을 포함한 몸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몸 전체를 포함한 그곳에 의식적으로 의식을 두는 거예요. 요거가 아니타 무르자니가 죽어서 느꼈을 때 공간 전체가 자기 몸이라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그거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니타 무르자니의 말로 우리는 그거 하면서 자기의 육체로 체험한 건 아니지만 의식으로 체험한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전심이에요. 그리고 요건 시간표 짜놓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돼야지 불교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불교를 하는 사람이 정신 희우분부터 열애가 다 볼고 열애가 아는 사람이고 이게 어떤 보시보다도 공덕이 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동안고 때 집중적으로 제가 방법을 정확히 몰라서 작년 동안고 때 정확히 못했어요. 그래서 올 동안고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하는 사람, 전심, 아기와 엄마의 관계, 아니타 무르자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